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휘어진 철판이 바닥에 나뉜 겁니다. 주변에는 가스 호스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8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어제 새벽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2살 노동자가 3m 아래 계단으로 추락해 치료를 받다가 오늘 아침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조선소에서 50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40대 노동자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다 크레인까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수십 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무너진 철제 구조물 아래로 휘어진 파이프들과 구조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이 신고하셨던 것 같아요. 철제해 놓은 블록이 빠졌다고. 원유 생산설비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졌고 50대 노동자 한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두 노동자는 HD 현대중공업이 계약한 사회 전문업체 소속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HD 현대중공업 내에서 지난 2022년 4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지난주 영암에서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20대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며 원청과 하청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장례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영정사진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소 내에서 작업 중 숨진 22살 잠수부 고 이승곤 씨의 동생입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형 이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잠수과를 졸업하고 잠수부로 입사한 지 7개월, 본격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물도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 응급상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4명의 잠수부가 있었지만 육상 감시인은 1명뿐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질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원하청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인 HD 현대사모 측은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 30일 목포시 연산동의 한 조선소에서 산소 절단기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30대 잠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작업지시서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하청업체가 가짜 명단을 올렸고 원청은 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지 2주도 안 돼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작업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봤어도 사실 이 사고는 터지지 않은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경남 고성의 조선소에서 선박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 앞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23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현장 작업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 40대 노동자와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노동자들이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조물이 달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 이루고 있었고 현장 자체가 조명이 달린 상태였고 공장 내에 크레인을 활용해서 저희는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선박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지지대가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압기가 작동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사람은 나왔고 다른 작업을 하던 작업 인부가 들어왔는데 유압기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그 블록이 땅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올해 들어 경남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례보다 2배가 넘어 노동계의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그 단시간 내에 한 지역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신호를 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당 조선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컨테이너 운반선 주변으로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소방과 해경 등 합동감식단이 선박 화재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 연료탱크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이 사고로 30대 베트남 노동자 등 2명이 숨지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당시 길이 10m, 폭 1.5m의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관 절단에 쓰이는 아세틸렌 가스가 폭발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시로 설치한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절단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부산 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조선소 노동자 12명이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로 숨졌습니다. 최근 조선업 수주량이 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아지는데 언어 등의 이유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작업 절차서나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에 작업을 하면 그 현장 주변에 관리 감독자가 배치되는지 배치 여부. 한글날 연휴에도 일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대형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17년 경력의 숙련공이었는데요. 안전 관리자를 포함해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원청 업체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휴일에도 근무를 강행하면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한글날 연휴이던 지난 9일 HDA 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50대 남성이 일하다 숨졌습니다. 승강용 작업대에 올랐다 2층과 3층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현장에 숨진 노동자와 작업대 조종사 둘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일 1조로 근무했다고는 들었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안전장구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신호수와 무전기는 없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17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신호수라든지 아니면 무전기 뭐 이런 기기는 없었던 건가요? 아예 없었어요. 지급도 안 됐었고. 작업대 1층. 조종사가 있었던 장소는 바로 위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작업대가 움직일 때 나는 소음도 심해서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족 측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확인한 걸로 알고는 있고요. 안전관리자가 근무했냐 아니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되고. 조선업계 호황을 맞아 낮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하청에 무리하게 근무를 강요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강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나가면 솔직히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을까 봐. 현장에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현재 공사가 일부 멈춘 상태입니다. 원청인 HJ 중공업 측은 안전관리자를 포함해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휴일이지만 회의가 똑같이 근무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1000여 명 이상이 근무했답니다. 해경은 원하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HJ중공업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근 부산과 경남의 조선소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벌써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중대재해 당사자인 노동자는 없고 조선소 사업주만 불러 모았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사구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절단기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30대 외국인과 40대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는 노동자 2명이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올해에만 13명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선소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9명인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수치를 훌쩍 넘은 겁니다. 게다가 이 중 무려 12명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조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선업 업황은 개선됐지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미숙인 근로자 비율이 좀 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도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조선업 특성상 중장비나 무거운 자재가 많아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낮은 임금으로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났고 최근 다시 조선업 수주가 활발해지면서 그 자리를 숙련되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기도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부랴부랴 부산을 찾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렸던 간담회의 대상은 중소조선사 사업주로 한정됐습니다. 간담회 목적이 사업주의 안전대책 강화를 당부하는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중대재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계는 배제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그냥 선주하고 막 하는 방식은 노동조합하고도 함께 논의를 좀 해야지 방법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노동계는 관련 법상 건설업에 적용되는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안전관리 활동에 하청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